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며 그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82세 심장내과 전문의 한경수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심장을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분들이었고, 아무런 대처 없이 생명을 잃은 사례들을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심장마비를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끝나는 병이라고 오해합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전조 증상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조 증상을 느낀 후 약 10분 이상의 골든타임 동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면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황하거나 무시하거나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착각하여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78세 이영자 씨는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가슴이 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숨이 약간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소화불량이나 더위 탓으로 넘겼겠지만 이영자 씨는 다행히 저와의 상담을 통해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영상을 멈추고 움직임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앉아서 숨을 고르고 미리 챙겨둔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증상을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반쯤 기대어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결국 이영자 씨는 큰 후유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심장마비 상황에서 살 수 있는가와 그대로 생명을 잃는가는 전적으로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더욱이 나에겐 그런 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낙관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심장마비가 항상 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명확한 흉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이나 당뇨병 환자, 고령자는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숨참, 식은땀, 속이 울렁거림, 턱이나 목의 불쾌감, 팔의 묵직함, 어지러움, 설명하기 어려운 극도의 피로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장마비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고도 무시한 채 계속 집안일을 하거나 움직이다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더 부족해지고 심장 근육이 더 빠르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고 앉거나 눕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68세 김순호 씨의 사례도 그러했습니다. 김 씨는 고혈압과 경미한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관리를 잘 해오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 오후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며칠 전 병원에서 열린 건강강좌에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즉시 움직임을 멈춰렸습니다. 그 후 미리 준비해둔 응급약을 복용하고 가족에게 연락한 뒤 주요의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심장에 일시적 혈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김 씨가 몇 분만 더 무시하고 움직였다면 상황은 훨씬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오는 병이면서도 동시에 준비하면 극복 가능한 병입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막상 증상이 왔을 때는 당황하거나 그냥 좀 쉬면 낫겠지 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라도 심장암 마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초기 대응법을 몸에 익혀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고령자분들에게는 예방과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집안에 스마트폰이 가까이에 있는지, L755를 누르기 쉬운 위치에 비상 연락망이 등록되어 있는지, 평소 복용 중인 약이 쉽게 손 닿는 곳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는 위급 상황에서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반복 학습과 연습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심장마비는 선택적으로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정보를 몰라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대비할 차례입니다. 저는 82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단계 생존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단계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약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이 정보는 그 자체로 귀중한 생명의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심장마비가 얼마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의료 지식 없이도 정확한 순서로 행동만 할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 한경수는 지난 50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높여온 공통의 패턴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단계는 실제로 심장마비 의심 시 가장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몸을 안정시켜라. 심장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계단을 오르던 중이라도, 외출 준비 중이었더라도 즉시 행동을 멈추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참고 계속 움직이다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고통을 호소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돼야 합니다.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다리는 살짝 구부려 혈류의 흐름을 안정화시킵니다. 만약 침대가 가까이 있다면 반쯤 누운 자세도 좋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극대화하는 자세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2단계, 복용 중인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라.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이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약을 정확히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혀 밑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약의 효과는 1, 2분 내로 나타나며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단, 혈압이 너무 낮거나 어지럼증이 심하면 추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이 역시 씹어서 복용해야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평소 아스피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함부로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먹는 일은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라. 약을 먹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골든타임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갖다 놔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힙니다.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주소는 000000번지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현재 증상과 위치만 빠르게 전달하세요. 구급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최단 시간에 출동합니다. 4단계, 현관문과 대문을 미리 열어두라. 119에 신고한 뒤. 할 수 있다면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두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혼자 계신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정지 후 5분이 지나면 뇌에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 1분의 지체도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다시 안전한 위치로 돌아가십시오. 이때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의 진입이나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5단계, 올바른 자세로 호흡을 조절하라.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당황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천천히 깊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식 호흡이 가장 좋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쉬는 사지호흡 호흡법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서 있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쓰러지면 다칠 수 있고 심장에 추가 부담이 갑니다. 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의식이 희미해질 때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신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심호흡과 함께 괜찮다.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자기암시를 반복하세요. 불안감을 줄이면 실제로 심장 리듬이 안정됩니다. 6단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라. 열기에 연락했더라도 가능하다면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심장마비 의심되고 119에 신고했어. 빨리 와줘. 라고 전달하세요. 가족이 멀다면 아파트 관리소, 경비실, 혹은 바로 옆집 이웃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화는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1, 2명 정도로 충분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소 비상 연락망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거나 냉장고 앞에 연락처 메모지를 붙여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7단계, 응급구조 도착 전까지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라.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유지하며 주변 상황을 확인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만약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등을 받쳐주는 자세를 취하세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더라도 억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뇌로 가는 산소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생명 연장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실단계는 평범한 것 같지만 수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인정하는 실질적 생존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7단계를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두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증상이 다양하고 애매하게 나타나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순간 혼자일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옆에 없고 단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마주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50년 넘게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해온 한 의사로서 저는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사례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움직이지 말고 생각부터 하십시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즉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든 청소를 하고 있었든 심지어 단순히 소파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었든 그 모든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통증, 가슴 중앙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 호흡 곤란, 어지러움, 식은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심장은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에게는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인가? 체했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며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심장약 또는 아스피린 복용, 단 알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베타 차단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복용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넣어 녹여 먹는 것이 원칙이며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혈압이 너무 낮을 때 복용하면 오히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어지러움이 동반된 저혈압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맞는 약이 아닙니다. 혈전 용해를 도와 심근 손상을 막을 수 있지만 위장 출혈 위험이 있는 분이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시 복용 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 무리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다음 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3단계. 심장이 망가지기 전 일찍 연락하라.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10분, 90분 사이. 이 시간은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 나아질지도 몰라라고 판단을 미루다가 치명적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심장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면 즉시 119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면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됩니다.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프고 호흡이 힘듭니다. 저는 혼자 있습니다. 주소는 구동 먼지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명확하게 증상과 위치를 전달하면 구급대는 빠르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절대 먼저 끊지 말고 상대방이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지시를 마칠 때까지 유지하세요. 4단계. 현관문은 무조건 열어두십시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칩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관문과 대문 모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급대는 문을 부수거나 열쇠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만약 의식을 잃기 전에 문만 열어놓을 수 있었다면 수분을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차이가 됩니다. 문을 열어둘 때는 가능한 애완동물은 다른 방에 격리해 주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조 활동에 방해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5단계.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심장이 쉬게 하십시오. 심장마비가 의심될 경우 등을 대고 바닥에 편하게 눕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다리를 약간 굽히고 무릎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가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이 힘들다면 상체를 살짝 세운 자세 45도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 절대 엎드리거나 앉은 채 앞으로 기울어지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는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장을 느슨하게 하십시오. 벨트, 넥타이, 브래지어, 시계 등 몸을 조이는 모든 것은 즉시 풀어야 하며 추위를 느낀다면 담요나 이불로 천을 유지하십시오. 6단계. 가능하다면 가족 또는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비록 119에 연락했다 해도 구급차가 오기까지 5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족, 이웃, 관리사무소 등 신속히 도착 가능한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이들이 구조대원과 함께 문을 열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거주자라면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두고 집안에도 눈에 띄는 곳에 연락처 메모지를 부착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휴대폰을 열 수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냉장고나 현관 근처입니다. 7단계.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 호흡을 관리하라. 심장마비 환자 중 상당수가 과호흡 또는 불규칙한 호흡으로 인해 산소 부족에 빠지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호흡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추천되는 것은 바로 사육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뱉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며 뇌에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를 이용한 복식호흡이 중요하며 손을 배 위에 올려 배가 오르내리는 걸 느끼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절대 가슴으로만 빠르게 숨을 쉬면 안 됩니다.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심리적 안정감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생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브록. 생존율을 높이는 스마트폰 황금 설정. 모든 단계를 완수했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더 준비해둘 수 있잖아. 치매도 지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정보 사전 설정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응급정보 메뉴, 아이폰은 건강 앱의 의료 아이디를 통해 다음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두세요. 성명, 생년월일,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 가족, 자녀, 주치의 등 이 정보는 화면 잠금 상태에서도 구조대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응급치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한 환자는 이 설정 덕분에 와파린 복용 중임이 확인되어 잘못된 응급조치 없이 병원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된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단계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의 실제 생사에 관여했던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됩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고령자 3명 중 1명은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생존 확률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정보를 당신의 부모님, 이웃,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단계만 기억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